저희 과의 업무는 아무래도 국민들 대다수가 관련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맥주 한 잔도 안 돼요 해서 뉴스에 나온 영상인데요. 지금 연말 연시에 수시로 음주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 건수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길을 가다가 이렇게 단속되신 경험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업무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의 업무는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선고 사건을 조사하고 검토하고 또 소위원회에 상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제2종 그리고 보통 연습면허로 나누어집니다. 제1종에는 대형, 보통, 소형 그리고 특수면허가 있는데 특수면허에는 또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군안차 면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종 면허에는 다 아시다시피 보통, 소형 그리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은 크게 취소처분과 정지처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께서 하고 있고 정지처분은 각 경찰서장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혼돈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취소 처분을 다투시면서 경찰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거나 또 정지처분을 다투시면서 시도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정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때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의신청인데 이것은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되는데 이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해서 각 시도경찰청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이것은 행정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근데 이 행정소송은 법원에 하는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보면은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에도 변호사께서 대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또 공동위험 행위를 한 경우, 난폭 운전을 한 경우, 또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해서 3회 이상 운전하는 경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이때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운전면허 결격 사유나 결격 기간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 면허를 취득했을 때,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취득했을 때, 그리고 정기적성 검사 또는 수시적성 검사를 받지 않거나 받았는데 불합격한 경우, 그리고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리고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성괴를 한 경우, 그리고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를 이용하여 국가보안법에 해당 범죄나 또 형법에 있는 여러 가지 범죄를 범한 경우, 그리고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또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운전면허 시험에 대리 응시한 경우, 그리고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 등 시군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또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그리고 제1종, 제2종 보통면허 받기 전에 연습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등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사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유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운전하실 때 이와 같은 상황을 꼭 기억하시고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인데요.
사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나 정지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 결격기간 때문입니다. 만약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도 이와 같은 결격기간이 없으면 바로 다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면허를 취득하면 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해서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결격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격기간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행위로 인해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또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거나 또 기소유예가 되거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결정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결격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보통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인데 만약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결격기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기간에는 당연히 결격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결격기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 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결격기간이 다 도과되고 난 다음에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격기간이 1년인 경우부터 5년까지가 있는데 한번 기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결격기간이 1년인 경우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위반일부터 1년입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격기간이 2년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 그리고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을 포함해서 2회 이상 한 경우, 그리고 음주운전, 측정 불응 포함해서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그리고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그리고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그리고 대리응시를 한 경우 결격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결격기간이 3년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음주운전, 측정 불응을 포함해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하거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그 차를 무면허 운전한 경우는 결격기간이 3년입니다. 결격기간이 4년인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사고 외에 일반적인 인피사고 후 도주의 경우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를 해서 결격기간이 4년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례 중에는 되게 안타까운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꼭 그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셔서 결격기간 4년을 적용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긴 결격기간 5년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음주운전, 측정 불응도 포함하는데요. 그리고 과로운전, 약물운전 또는 공동위험행위를 하면서 인피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5년입니다. 그리고 측정 불응을 포함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결격기간이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면허가 취소되면 장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꼭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운전면허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례를 보면은 소주 한 잔, 두 잔, 또 맥주 한 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적은 양의 술을 마셔도 충분히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이 있는 날은 또는 오늘 술을 마실 것 같다고 예상이 되는 날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하게 술을 마시게 된 날은 절대 운전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를 하신 날 다음 날까지도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사례를 보면은 숙취운전이라고 해서 다음 날 술을 마신 그 다음 날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발견합니다. 따라서 그 전날 음주를 하신 날은 조금 그 다음 날까지 운전을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이동주차를 요구받아서 1m, 2m 정도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한다면 이동 주차를 요청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좀 요청을 하거나 해서 절대로 아무리 단거리라고 해도 절대로 운전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최근에 전동 킥보드로 단속되는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구인들 중에는 전동 킥보드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지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전동 킥보드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도 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그것이 참작되지는 않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무면허 운전, 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또 승차 인원 초과 단속 등 다양하게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실 때는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례들을 보면은 회식을 하기 위해서 차를 집에 놔두고 왔는데 음주를 한 다음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를 하다가 단속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치도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꼭 주차 장소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달라고 꼭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음주하신 상태에서는 이런 걸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대리기사가 중간에 차를 채우고 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를 주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인피사고 결격기간 앞에서도 4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사고를 낸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절대로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목격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 차와 어떤 사람이 부딪혔거나 또는 내 차와 직접적으로 부딪히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졌거나 해서 한 경우에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줘서 필요한 경우 구호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되면은 비용을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분명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거리 확보, 제한속도 준수, 진로 변경 방법 준수 등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를 꼭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위반했을 때 벌점을 받게 되는데 1년에 벌점이 121점이 넘어가면 이상이 되면은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벌점이라도 조심하시고 모든 기본적인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적성 검사, 수시 적성 검사 통지를 받게 되면은 반드시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적정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은 절대로 무면허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비서에 경찰청 고지 신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국민비서로 경찰청 고지를 신청하시게 되면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행정처분서가 우편으로 날아오질 않고 그 사람이 신청한 앱으로 전자적으로 통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앱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카카오 앱도 있고 또 각종 은행 앱도 있고 신용카드 앱도 있고, 자신이 근데 이거를 가입할 때 정확하게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청 고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모르고 동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찰청 고지에는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하신 분은 왜 운전면허 취소 처분서가 안 날아오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신청하신 앱에 행정처분서가 왔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때 확인하지 않아서 기간이 도가되어서 각하되는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나 이렇게 도로에 차가 많이 없는 시간, 거의 차가 다니지 않는 그러한 시간대라고 할지라도 도로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또 중앙선 침범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사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왜냐하면 이게 다 CCTV로 촬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새 차를 샀다고 기분이 좋아서 이 차의 성능을 시험한다고 혼자서 정말 새벽 3시쯤에 혼자서 계속 신호 위반을 하고 중앙선 침범을 해가지고 20분 만에 벌점이 150점인가 돼가지고 면허가 취소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차의 길에 차가 없다고 해도 이러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음주운전 설마 걸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지금 이렇게 음주운전이 위험하고 면허가 취소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가 알겠어? 내가 설마 걸리겠어? 근데 아닙니다. 의외로 경찰에 단속되는 건도 많지만은 목격자에 의해서 신고되는 건도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은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